안녕하세요. 퇴근 후 토끼과장 테토남입니다. 제가 이 채널의 인트로 영상에서 제 채널을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을 나열할 때 완벽주의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살아가기 힘든 여러분에게 작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경험과 저만의 해결책이 여러분에게 약소 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건방지게 왜 스스로를 나름의 전문가라고 했는가? 스스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정말 오래 살아왔었거든요. 아직은 30대지만 곧 있으면 40을 바라보는 나이. 거의 최근까지도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으니 나름 한 3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나요? 일단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증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불안 요소나 불확정적 요소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굳어요. 완벽히 준비되는 때를 기다리려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에 집착하기에 자꾸 하다가 없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다시 시작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끝까지 완수해보는 경험이 적어집니다. 네 번째는 앞에 세 번째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현재를 항상 임시의 무엇으로 취급합니다. 늘 여기보다 어딘가를 꿈꾸며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직장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기에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딸 궁리를 합니다. 또는 부업 준비에 열을 올리던가요. 이건 지금의 저이기도 하네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일단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다하지 못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학합니다. 이건 학생 때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도, 또는 일상에서 투두리스트를 만들 때도 모두 그런데요. 다하지 못할 분량의 계획을 세워놓고 게으르다, 의지가 박약하다, 본인을 자책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러다 보니 효율과 가성비에 목숨을 걸고 이게 어그러지면 또 굉장히 속상해하며. 일곱 번째, 어그러졌으니 차라리 또 다다시 시작하겠다거나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경험상 그냥 계속 꾸준히만 하면 되는데 저도 이걸 참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완벽주의자분들 여기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세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으른 완벽주의로 자라게 된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저는 점점 완벽하게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만 나름 각을 재가며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거나 해야 하는 일들은 완벽하게 스스로 구상이 설 때까지 미뤄두게 되며 즉 자신 있는 일만 하려고 하고 미완으로 끝날 것 같은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마무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도력이 약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끝도 없이 스케치북 앞장을 찍고 다시 그리는 어린이가 되었고 시작하기 전에 생각만 많은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내 성에 차지 않으니 찍고 다시 새로, 다시 새로, 다시 새로 하다 보면 어느새 스케치북은 얇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공부에도 사회생활을 하며 맞닥뜨리는 해야 하는 일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공부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상되지 않는 어떤 변수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고 몸과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모든 예상이나 구상이 완벽하게 떠오를 때까지 또는 해결 가능성이 확실시 될 것 같을 때까지 잠시 미뤄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시작이라는 때는 사실상 없죠. 하면서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의 게으름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전할 기회입니다.
발전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지는 않더라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초라한 또는 엉망진창인 초기 단계의 본인의 수준이나 결과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로 이미지 생성하는 작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만든 결과물은 이미 SNS상에 보이는 작업물들에 비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흡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작업물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업로드를 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은 지워버리고 바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보던 만화책이나 웹툰의 그림체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초기 회차보다 발전한다는 점 느끼신 적 있나요? 출판 만화로 치면 몇십 권쯤 시리즈로 연재될 때 초기 1권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촌스럽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촌스러웠던 그 1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 지금보다 못한 수준의 작업물들이 쌓여오지 않았으면 지금의 세련된 결과물까지 올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미숙한 결과물은 다 폐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미숙한 지금에서 노련한 저기까지 만들고 수정하며 쌓아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더 필요한 마음가짐 공부일 것 같습니다. 발전은 힘든 고난을 견뎌냈을 때뿐 아니라 쪽팔림이라는 고난을 견뎌냈을 때 더 눈부시게 오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이 게으른 완벽주의를 어떻게 조율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완전히 완벽주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완벽주의의 매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위에 제 이야기를 한 것은 일단 스스로 이런 완벽주의적 강박이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벽주의 강박이 있다 라는 인지가 있기 전에는 그냥 늘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는 감각만 있지만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 내가 나의 이런 기질 때문에 힘들고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감에 시달리다 지쳐버리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도 증상만 느낄 때는 불안하지만 독감이네요. 이 약을 드시고 3, 4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세요 라고 진단을 받으면 불안감이 확 줄어들고 마음 편히 해결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약을 먹고 쉬는 거죠. 이 완벽주의에 의한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각을 했으니 스스로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주고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또한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봅니다. 어떻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 나갑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상을 10개 남짓 올렸습니다. 구독자도 빨리 안 느는 것 같고 1회에 올린 영상은 뭔가 구린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때 완벽주의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뭐죠? 네, 바로 갈아엎고 기깔나게 기획부터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위에서 말한 계속 스케치북 앞장을 찢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실력이 쌓일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앞에 작업물을 보고 그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각나는 보완점을 다음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많은 유튜버 분들도 보시면 채널에 제일 초반에 올라왔던 영상들이 지금과는 결이나 분위기가 완전 판이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점점 발전을 해오신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어설픈 초기 단계를 쌓지 않으면 발전을 쌓아나갈 수 없다. 나에게는 어설픈에서 노련함으로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겪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초기 단계만 반복 답습하게 된다. 초보자의 쪽팔림과 흡족치 못한 미완의 단계를 넘어서야 숙련자가 될 수 있다 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갈아엎고 무조건 다시 시작하면 실력이 쌓이지 않는 이유인데 머리로 생각하고 기획하는 단계 말고 직접 실행을 해보는 와중에 발견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노하우와 문제 해결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설픈을 참지 못하고 자꾸 다시 새로 시작하면 이것이 쌓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자각을 했고 다시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어설픈 초기 단계를 받아들여야 발전이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조금은 대충 하자고 마음 먹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실전이 어렵죠? 압니다. 저도 요즘도 회사에서 복잡한 또는 규모가 큰 업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진행 구상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걸 다 방비해놓고 출발할 수 없음을 알더라도요. 이럴 때 저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일단 대충 시작하고 막히는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수습하자 라고요. 플러스 위에서 말한 완벽한 시작, 출발이란 것은 없다는 것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완벽주의자인 본인 기준에 대충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아예 안 했을 거거든요. 완벽한 0보다는 어설픈 1이 훨씬 낫습니다. 0에서 1을 만들기는 너무 힘든데 1부터 하나씩 더해가는 것은 이제부터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요약 마무리하며 끝낼게요. 일단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증상. 1. 시작 전 고민의 대부분의 에너지 소진. 2. 자꾸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 3. 불만족스러울 시 자꾸 업고 다시 시작하려 한다. 4. 그래서인지 현재의 것은 자꾸 임시의 무언가 취급하려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장, 현재 나의 상태 등. 5. 과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못하면 자책을 하고. 6. 그래서 효율과 가성비에 목숨을 걸고 이게 어그러지면 또 굉장히 속상해하며. 7. 어그러졌으니 차라리 또 다다시 시작하겠다거나 아예 안 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럼 어떻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나는 완벽주의를 기하느라 일단 시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를 자각합니다. 이때 저처럼 원인까지 스스로 발견해보면 더 좋겠고요. 두 번째, 게으른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튀어나와 시도와 어설픈 결과물을 말살하려 할 때마다 아니야, 이렇게 어설픈 시작으로라도 한 걸음을 떼는 게 맞아. 눈 질끈 감고 불만족스러운 시작으로 계속 쌓아나가자. 업고 다시 하면 숙련이 더뎌진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위의 다독임으로 실제로 대충 해보는 경험을 계속 쌓아갑니다. 단 하면서 좀 더 촘촘하게 다듬는다는 생각으로요. 어느 정도 쌓아 올려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완벽주의는 쌓인 어설픈 결과물들을 점점 다듬으며 훨씬 성과지향적인 시너지를 낼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완벽주의로 스스로를 늘 얼어붙게 만들던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대충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을 통해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화이팅보다는 편하게 가봅시다 라는 인사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고민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좋은 주말 저녁 되십시오. 퇴근 후 토끼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